네, 제작 실전 영역입니다. 자, 제작 실전에 들어가면 이제는 이미 이제 제작하기로 했잖아요. 담당자 지정이 중요한데 담당자 지정을 세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기획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컨펌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촬영을 위한 제품, 이제 제품 리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있겠지만 제품이나 우리가 실물을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령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 촬영을 위한 제품 수령과 반납, 그 다음에 제작을 위해서 미디어 자료, 그러니까 삽입될 어떤 뭐 이미지 사진이라든지 또는 들어갈 삽입될 동영상 아니면 어떤 뭐 참고로 할 수 있을 만한 그 제품 속에서든지 PDF 자료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아야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담당자를 지정을 된 경우는 정말 깔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포 같은 경우는 담당자 누구 이렇게 연락처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일반 계약을 했을 때는 담당자 지정이 돼야 됩니다. 계약 논의 단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직후에 그러면 담당자를 지정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컨펌을 하는지, 제품은 누가 하고 자료는 누가 보내주는지, 보통은 이제 한 명의 담당자가 다 처리하는 경우가 좀 한 절반 이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각각 다 담당자가 다른 경우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거는 크리에이터가 입장에서 제작 실전 단계에서 반드시 처음에 준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담당자하고 소통을 이제 하잖아요. 소통을 하는데, 자, 기획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가끔 들어옵니다. 뭐 기획서를 처음에 초안을 냈는데 오케이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무리 기획서를 잘 써도 이 담당자나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욕심이 나거든요. 뭐 좀 추가하고 아니면 정책이 바뀌었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한 70~80% 정도는 기획안을 수정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나쁘게 받으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보시고, 어쨌든 보내주신 기획안을 확인했고 최종 컨펌이 됐다. 오케이, 여기 땅이죠. 여기서부터 영상 제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품 수령 담당자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제품이 와야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는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의 경우에는 제품 발송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제작을 못 들어가요. 촬영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 일정이 늦춰지는데, 제작 기한이 많지 않은 경우, 뭐 좀 짧은 경우에는 그만큼 제작 기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한테 제작 기한이 거래일 기준으로 뭐 6일이 주어졌다. 근데 제품 발송이 2일 늦어졌다? 4일로 줄면 거의 뭐 이거는 절반이 날아가는 엄청난 압박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품이 좀 늦게 와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확인하고, 실무자가 놓쳤다. 저는 이제 그 다른 팀장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담당자가 연락이 안 돼서. 그랬더니 실무자가 놓쳤답니다. 그래서 제품 발송이 늦어졌는데, 이게 주말이 끼면 2~3일이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작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저는 뭐 토요일에도 촬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챙겨야 된다. 우리가 제작 실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뭐 기획안이나 상위 단계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기로 했다, 이걸 넣어달라. 기업들이 그런 자료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만약에 늦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그냥 내가 그 리뷰를 하고 있거나 설명하고 있거나 소개하고 있는데 삽입되는 이미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동영상을 활용해서 이걸 설명을 해달라, 또는 이런 사진이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좀 멘트를 해달라,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만 드러내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재촬영이나 추가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조정을 해도 미묘하게 사운드가 다르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우리가 챙기지 못하면 광고주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네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돈 주는 건 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거 알아서 좀 잘 챙겨야지, 이런 마인드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야 실전에서 제작 기한이 늦어진다든지 사고가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업이 뭐 잘못을 하든 말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우리의 기책 사유를 만들지 말라예요. 우리의 잘못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가 잘못이 없어야 나중에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거는 뭐 제가 영상 제작 기획서 작성 전에 브랜디드 콘텐츠 영상이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가를 제가 그냥 회사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냥 해서 그 이제 그 크포나 이런 쪽에서는 안 보내지만은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좀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런 크포나 이런 자료들이 없고 뭐 메일로 만났다든지 아니면 소개로 만났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영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 제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작되고 이런 점이 있다는 어떤 제작 안내를 저는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옵션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꼼꼼하게 챙기려고 그런 걸 했던 거지 그런 걸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만들면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사례로 잠깐 보여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 기획서가 제일 핵심이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 크포 그 홈페이지 지원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뭐 당연히 기획 의도, 구성 방식, 구성 내용 이렇게 있는데 기획 의도는 어떤 게 중요하다. 제가 화요일 제품 영상 리뷰, 수요일 음식 영상 리뷰를 하면서 기획 의도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도 여러분 크리에이터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구성 내용은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영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대표인데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치면 실무 이제 그 제작하는 PD가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PD가 제가 그 기획서를 보고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매뉴얼이 돼야 돼요. 영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걸 촬영해야 된다. 근데 뭐 물론 어떤 뭐 몇 번 컷이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딱 광고주가 봤을 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매뉴얼 그러니까 뭐 몇 번 컷 이런 정도의 그 매뉴얼이 아니라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촬영하고 어떤 컷을 찍고 어떤 걸 넣어서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구나.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광고주도 내가 돈을 주고 맡겼는데 내 제품이, 내 상품이 어떻게 영상에서 흘러가는지는 봐야 자기도 오케이를 하든지 컨펌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왔고 그냥 뭐 이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누가 그런 걸 좋아할 광고주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테일을 살리고 그리고 또 우리 크포에서 하는 얘기 있죠. 촬영 장비를 뭘 쓰는지 그다음에 내가 만든다면 장면 구성의 예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넣으면 좋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각각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예시들을 잘 갖춰요. 그래서 이 영상이 딱 구성 내용을 봤을 때 이 영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장비도 쓰고 그리고 저희 뭐 회사 채널 관련된 회사 정보도 좀 쓰고 제작 실적도 쓰고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구성 내용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틀을 잡는 겁니다. 그 틀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검수 단계, 예를 들어서 검수 단계 이제 검수본이 나왔습니다. 근데 영상이 광고주가 볼 때 내용이 달라졌다고 항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누가 빠졌다, 이건 잘못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에이터의 귀책 사유를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기획서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광고주가 단순 변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획서는 내가 광고주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서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서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로 내가 기획서에 어떤 내용을 채워놓고 어느 수위로 하겠다는지 조금씩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주가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수강생,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채널의 주제와도 맞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또 우리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당연히 광고주가 만족하도록 또 만들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도 재밌어야 보잖아요. 아까 그 잘된 사례들, 뭐 환희님 채널도 그렇고 아까 전에 그 다다 스튜디오 같은 그런 어떤 다른 채널 사례도 그렇지만 잘 만들면 영상이 떡상하면 우리 채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획서는 제작 매뉴얼 형태로 하되 내용을 꼼꼼하게 해서 이게 우리 채널에 부합하고 시청자한테도 먹힐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자기가 고민해서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예전에 3년 전에 했던 거를 그냥 올려놨는데 이건 사실 뭐 잘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썼다는 것 뿐이고요. 요거보다는 지금은 사실 좀 전혀 다르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획서를 만들어 둬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역할이 된다. 매우 중요한 문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기획안을 만들고 하면 이제 뭐 기획안에서 저는 요약 페이지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요약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 페이지 같은 경우는 따로 구성하기도 하고 좀 금액이 있거나 좀 중요한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광고주가 이제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이런 걸 연출해 달라는 조건들이 있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영상의 기획서가 광고주들의 요구를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광고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조드리면 검수 단계에서 그거 왜 빠졌어? 그거 왜 안 들어갔어?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진짜 기획서를 꼼꼼하게 훑어보고 검토하시고 최종 컨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광고주한테도 문제 없는지 확인 받으세요. 뭐 카톡으로 해도 좋고 메일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다 그 기록이 자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광고주도 추가, 수정, 삭제할 게 없다. 그리고 오케이 진행하십시오. 그게 컨펌 단계죠. 그때까지는 기획안에 어떻게든 우리가 꼼꼼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영상을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촬영을 위해서 제품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밀키트다 아니면 주방용품이다 이런 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광고주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냥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경우나 아니면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고가품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정책 따라서 만약에 신제품이라고 해서 일단 보여는 영상에서 노출을 했는데 자기가 이거를 좀 실물을 좀 주기는 약간 곤란한 상황이다. 지금 안에 뭐 부속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납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영상 제작을 위한 카탈로그라든지 뭐 설명서, 뭐 PDF 파일 다 좋습니다. 그런 자료들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런 게 없이 뭐 인터넷에서 대충 검색했던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잘못된 내용 진짜 많아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로부터 진짜 찐 자료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겠죠. 그리고 영상 내에 삽입을 하는 이미지나 참고 영상 이런 미디어 파일들 당연히 다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나중에 수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일부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용 제품을 받으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광고주가 뭐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걸 제작비에서 뭐 빼는 걸로 협상을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나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의 경우는 그냥 이거 내 촬영하니까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물건은 이거 내가 진짜 저렴한 거라도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뭐 파손 안 되고 함부로 사용 안 하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광고주한테 최종적으로 광고주가 준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는 뭐 개사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영상의 실제적인 제작, 왜 이런 것들이 하나 삐끗나게 되면 제작 기한이 틀어지게 되죠. 납기를 못 맞추는 겁니다. 크리에이터가 잘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네, 원더혜경님, 뭐 다양한 브랜드들을 사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예, 그 카톡방 세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서류 추가 촬영 안 됩니다. 네, 환희 주방님 맞습니다. 그리고 네, 노빌리스 라우루스님, 네, 아이고 채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품 수령과 반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왼쪽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신발이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판매 가격이 20만 원인가 뭐 하여튼 넘거나 그래도 고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원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소비자 판매가가 20만 원짜리다 그러면 고가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신발 줬는데 뭐 그 업체 대표분이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전화 드리고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까지 했어요. 왜? 나중에 이거 내가 신고 댕기고 뭐 파손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그 저한테 잘못이 되니까 일단은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확인을 계속 귀찮게 했어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귀찮게 연락하냐, 그냥 증정입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사례 같은 경우는 고가품은 아닌데 한 이제 3, 4만 원 좀 이제 애매한 경우죠. 근데 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제품을 촬영용으로 제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부속 교체라든지 지금 공장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다른 제품으로 드리겠다고 해서 그 촬영용으로 드렸던 신제품은 좀 회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송장 번호까지 이렇게 찍어드려서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발송 안전하게 했다는 것까지 증빙을 다 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뭐 배달 사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했을 때 한 뭐 10몇만 원, 20몇만 원짜리는 당연히 제가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촬영 후에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회수가 필요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잘 보관해 두었으니 연락 주시면 바로 반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니까 그쪽에서도 회수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같은 기업에서 또 다른 제품을 했는데 그거는 가격이 조금 이제 한 10만 원 안쪽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깔끔하게 받는 게 낫지, 내가 얘기도 나오기 전에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반납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경우, 영상을 찍고 나서 검수 단계입니다. 검수 단계가 2018년 요럴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크포에서 브랜디드가 처음 이제 시작됐던 게 2017년 12월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저도 브랜디드를 시작을 했었고요. 크포 통해서 2018년 정도까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이 좀 크리에이터들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광고주가 딴지 못 걸게 그냥 뭐 어쨌든 말든 그냥 크리에이터 맘대로 찍게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작 지원금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뭐 저도 약간 트러블까지는 아닌데 약간은 뭐 광고주가 조금 해가지고 조정하고 끝나긴 했지만 그런 사례들이 저도 있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크포에서도 검수를 하는데 지금은 뭐 브랜디드 같은 경우는 검수는 반드시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많이들 겪어보셨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나오는데 뭐 선거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빼달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디 지나가는데 무슨 간판이 나왔는데 저건 나오면 안 된다. 아니면 뭐 별의별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이제 뒤에서 또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컨펌을 할 때는 영상 링크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약을 대비해서 워터마크 삽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수본에서 별로 트질 잡을 게 없이 그러니까 완성본이랑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기획 단계에서 제대로 하면 광고주들이 별로 태클 안 걸고 완성본 오케이, 그 검수본이 완성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검수본을 줬는데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이 뭐 승인이 났으니까 저는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죠. 그 검수본 영상 파일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채널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채널 혼타민에만 올라가는 거고 영상 파일의 무단 사용은 안 된다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듣더니 자기 채널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채널 뭐 조회수 뭐 10도 안 나오고 뭐 이러니까 저는 그냥 넘어갔죠. 근데 원래 같으면 분쟁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채널에 워터마크, 그러니까 저는 훈타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수본에도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안 보내고 클린본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지자체나 정부부처는 그런 일 잘 없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용 목적 때문에 클린본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초반에 다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합의된 경우는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피키마마님 항상 기획서 스토리를 확실히 하고 진행하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기획서 진짜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키마마님도 워낙 이제 브랜디드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사례가 되겠죠. 네, 원더효경님 확실하게 쌍방 서로 제대로 체크할 거 체크를 하고 제작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남해에서 구몬을 꿈꾸 다니면 오늘도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거에 공감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좀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검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에이터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잘못을 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내용으로 찍었다. 재촬영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내가 잘못한 문제가 없다. 기획서 기반으로 문제없이 잘 했는데 광고주가 단순 변심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부분적인 삭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사실 좋은 내용이고 잠시만요. 여기는 이제 그냥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나쁜 사례는 아니에요. 그냥 그 영상을 검수를 했는데
올라가면 안 될 내용이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몰랐던 거고 그 기업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상에서 그렇게 살짝 한 1초쯤 노출됐는데 그 기업에서 놓친 거죠. 이거 사장님이 알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영상 이미 올라가고 조회수 나오고 있고 다 노출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뒤늦게 영상 그 우리 유튜브 편집기로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걸로 그냥 끝났는데 내가 문제였고 그 기업 입장에서도 담당자가 그냥 깜빡 놓친 거잖아요. 그냥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럴 경우에는 예,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영상 기획서상에 없는데 갑자기 동영상 하나를 주면서 이거를 삽입해달라, 이거를 멘트해주고 설명을 해달라 이런 걸 갑자기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획서에도 없는 내용을. 짜증나죠. 근데 넣었어요. 다 나레이션 새로 이제 따가지고 음성 맞춰서 삽입하고 그 동영상 미디어 파일 삽입하고 다 만들어서 다시 검수를 보냈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그 동영상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네요. 다시 지워주세요. 그래서 자막 쓰고 효과 넣고 다 했는데 그대로 또 다 지웠어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하시다 보면 진짜 좋은 광고주들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좋은 쪽으로 하긴 하는데 뭐 별의별 사례가 있다는 점,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걸 아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영상 자막, 그 다음에 삽입된 이미지, 뭐 미디어 파일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뭐 고치 수정할 수 있잖아요. 자막도 쉽게 수정하고 사진도 뭐 넣었다 뺐다, 뭐 영상도 띄웠다 안 띄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검수 단계에서 그냥 수정해달라고 하면 수정해주자고요. 그냥 뭐 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는 좀 뉘앙스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뭐 크게 꼰대같이 광고주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냥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엄청난 미디어 파일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 좀 이거는 좀 별도 케이스인데 너무 많이 넣어달라고 하니까 조금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예, 어떻게든 살려드리겠다고. 영상에서 사실 저런 사진 이미지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덕지덕지 나오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제품 리뷰 영상에서 그 가전주부 채널 사례 보여드렸죠. 자기가 연출해서 그렇게 다양한 제품 영상들 넣는 거 그런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막 이거 넣어달라 저거 넣어달라 이 내용 넣어달라 그거는 많아지면 영상이 누더기가 돼요.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뭐 간단한 거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주고 좀 아닌 거는 우리가 사전에 얘기할 때 협의할 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분쟁 상황입니다. 분쟁이 저는 다행히 크포에서 할 때는 크포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브랜디드를 94건 했다고 하는데 딱 한 건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딱 한 건. 이게 이제 뭐 기업이라 그러면 사실 진짜 힘들어요. 1대1로 해야 되니까 뭐 진짜 안 좋은 경우는 뭐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그런 문제 없겠네요.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에이전시가 중간에 개입이 되는 상황이면 공공기관 우리 크포로 치면 뭐 김익수 책임님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에이전시라 그러면 에이전시 담당자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광고주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기획서,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나온다든지 아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저 뭐 글 쓰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좀 전문 용어나 딱딱하게 써가면서 조리 있게 저렇게 차분하게 쓰는 건 제가 뒷박했다는 반정이거든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저는 딱 내용 뭐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내 귀책 사유 아무것도 없고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주 논리정연하게 한마디로 나는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광고주 책임이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쪽 에이전시 측에서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분쟁 가면 무조건 100% 제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뭐 아까 같은 뭐 트러블이 났다든지 아니면 트러블은 아닌데 좀 애매한 상황이 생겼다. 근데 뭐 어떻게든 뭐 어차피 사실 브랜디드가 뭐 계속 뭐 2편, 10편, 20편 계속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주들이 크리에이터들을 한 번 쓰고 아무리 잘 나가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한두 번이 끝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좀 크리에이터들을 쉽게 대하는 광고주들도 제법 많고 반대로 광고주들을 쉽게 대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란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아까 같은 도저히 이거는 말로 좋게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렇게 분쟁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뭐 조금 저는 그래요. 뭐 그냥 좀
아유, 수정 요청 뭐 받고, 아까 같이 뭐 영상 넣었다 뺐다. 아, 예, 해드리고,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잘 푸는 거. 이것도 나중에 뭐 크리에이터 평판에도 뭐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그런 점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내가 수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당히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작을 완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업로드 시간 같은 거,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건 이제 월요일 오전 9시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김익수 책임님이나 우리 관계자분께서 출근하시기 전까지 올라오면 된다는 거지만, 아침에 올리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사실. 대부분 다 오후에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채널에 업로드 시간이 정해진 분들이 있어요. 저희 훈타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한국 시간 밤 10시였다가 지금은 이제 오후 7시 전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작 그 올리는 시간이 만약에 요즘 보면 뭐 5시, 오후 1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올리든지 아니면 그 전날까지. 그러면 전날까지라는 거는 제작 기한이 하루가 줄겠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시간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 업로드 시간 때문에 제작 일자가 하루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제작 하고 업로드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크포 같은 경우는 광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필수적으로 광고비가 책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이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업로드 이후에 광고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광고 집행을 하려면 업로드를 이제 몇 시에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5일 정도 시간을 준다 그러면 그 5일 동안을 계산해서 광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영상 최종 이제 제출까지 나오다 보니까 업로드 시간뿐만 아니라 이 광고 집행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금 결제는 우리 크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3.3% 원천세 떼고 그러니까 개인 프리랜서한테 이제 주는 걸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업자분들이면 사업자로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 크리에이터 우리 브랜드들을 보면 VAT 부가가치세를 넣어주는 데가 있고 안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요. 아직은 안 넣어주는 데가 좀 더 많아요. 예전에는 거의 안 넣어주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그래도 VAT를 쳐주는 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그냥 제 얘기니까 그냥 뭐 어디 말씀 외부에 하지는 마시고 저는 이제 세무서에서 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개인 소득으로 해서 아니 그거는 그쪽에서 기관에서 개인 소득으로 했다는데 사업자시니까 기관이든 지자체든 얘기해서 사업자로 끊어달라고 하시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냥 다 넘어갔던 걸로 알고 내가 일부러 뭐 탈세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웬간하면 사업자로 달라고 합니다. 뭐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지역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업자는 가급적이면 뭐 부가세 포함해서 그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제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개인이시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발행 쉬우니까 사업자들은 돈 대금 영수하시면 세금 계산서 빨리 해주세요. 왜냐면 같은 사업자들끼리 빨리빨리 해주면 좋잖아요. 사후 관리도 다 해야 되죠. 뭐 보통 2차 라이센스가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링크 활용하는 거는 그냥 다 열어드립니다. 비용 안 받고 제 링크 마음대로 갖다 쓰시고 지인들 편한 사람들이나 이런 쪽이면 영상 캡처해서 쓰시라고. 그런데 파일들을 갖고 가서 어디 막 하는 거 어디 뭐 자기 뭐 TV에 틀어놓고 뭐 전시 박람회 같은데 모니터에다 트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냥 그 정도는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사례는 그 광고주 파일을 갖고 가서 자기 업장에서 무단으로 마구 이렇게 뭐 사용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막으려면 파일 제공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2차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그 광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특약 조건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작비가 수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보통 사후 리포트 우리 크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외부에 좀 이제 큰 경우에는 뭐 그 이후에 뭐 유입이 어떻게 됐냐 이런 사후 리포트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선의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도 돈을 썼는데 자료가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광고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 쪽이었는데요. 뭐 며칠 이내 뭐 한국인 조회수 얼마 이상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거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감사가 그렇게 뭐 의회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 까다롭게 있는 거 잘 체크하시고 모든 게 끝나야 우리가 돈 받으면 사실 끝이라고 보는데 뭐 거의 사실상 끝이긴 하죠. 근데 이런 사후 리포트나 사후 어떤 뭐 광고 집행이든 여러 가지 그런 특약 조건들까지 다 끝나야 비로소 제작이 완료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